많은 사람들이 의촌 도룡기를 보고 또 하도 떠들어대서 인간 장무기의 성격은 서울 길바닥처럼 파헤쳐질 만큼 파헤쳐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무기의 성격은 우유부단입니다. 햄릿처럼 이럴까 저럴까 어떻게 할까 이러고 있으면 차라리 자기 주장이나 확실한 놈이라고 하겠지만 인생이 수동태인 남자가 바로 장무기입니다. 별로 환영받지 못할 성격의 장무기는 그 와중에 여러 국가 출신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살았다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역시 양조위의 장무기에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조영웅전의 곽정과 황룡 커플이 목숨을 바쳐 사수하던 양양성은 끝내 몽골에게 함락되었습니다. 그들은 절세무공, 구음진경과 병법서, 무목유서를 각각 의천검과 도룡검에 넣고 잘 꿰매놨습니다. 의천검과 도룡도의 진정한 가치는 알려지지 않고 그저 둘 다 얻으면 천하제일이 될 수 있다 카더라에 썰만 남은 채 원나라 말기든가 세이사 시간에는 북원시대로 분류하던 그때쯤으로 멈추게 됩니다. 무당파 제자 장취사는 마교의 노처녀 은소소를 만나 몇 번의 접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하게 생긴 노령도로 인해서 정파와 마교라 불리는 명교 사이에 얽히고 설키다가 끝내는 운명이 아작나고야 맙니다. 장취산과 은소소 이들 부부는 주인공 장무기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힘들게 출연하고 북극에 가서 벌벌 떨고 그랬나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꼈던 아들 장무기가 빙신이라 마음이 졸라 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잼민이지만 이 시국에 자기의 의부이기도 한 금모사왕 사손이 살아있다고 팍팍 우기고 싶었을까요? 정말 우리 아들이라면요 다른 뭉둥이를. 장무기가 역대 장무기와 똑같이 병신짓해서 빡치게 만들었던 상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끝날 때까지 마음을 쓸어내리면서 봐야 했던 양조위의 장무기와 이영걸의 의촌도룡기는 정말 다른 모습이 연출되기 시작합니다. 의촌도룡기지 마교교주 보통 잘 아는 제목 뒤에 뭐가 잔뜩 붙은 느낌적인 느낌이 나면 그건 아류작 내지는 B급 패러디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운 좋으면 에로무비. 가진 생각이 다 들긴 했지만 이영걸이 나오는데 일단 믿고 보기로 하죠. 설마 에로물이겠습니까? 그럼 좋죠. 어린 장무기가 변명신장에 일격을 당하고 을지병에 걸려 오늘래 하던 시절은 뭐 여타 장무기랑 똑같습니다. 별 특징 없고 무당파에 얹혀 살면서 무당 제1초식도 배우지 못했죠. 사형 사제들이 연습하는 거나 훔쳐보며 사는 좀 찌질이 스타일이 장무기입니다. 총각 장무기가 돼서도 여전히 그 모습을 보입니다. 장산풍을 비롯한 노땅 아저씨들이나 장무기를 아끼지 사실 학교 폭력에 노출된 무당파 내의 가장 약자가 장무기입니다. 전형적인 장무기의 이미지인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성격은 이때부터 눈칫밥 먹으면서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연걸 역시 이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송청서와 주지학에게 한판 크게 당하고 개빡쳤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장무기가 수치심과 분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한 장의 공짜 로또가 있었죠. 소조 구숙정, 세수대야도 새로 찍은 듯 아주 뷰티풀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장무기는 구숙정 언니가 로또인 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연걸과 구숙정은 저 못돼 처먹은 송청서와 주지학을 피해 도망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집니다. 역시 낭떠러지는 떨어져야 제맛이죠. 그곳에서 장무기는 그 땡땡 화공두타를 만나게 됩니다. 장무기는 화공두타가 구양신공을 익혔으며 장산풍이랑 싸우다 이 아래로 떨어졌다는 걸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화공두타만이 자신의 현명신장의 독을 치료해 줄 수 있다는 장산풍의 이야기도 벌써 들은지라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장무기를 보자마자 100% 완벽히 진단을 때려버리는 닥터하우스 화공두타. 화공두타는 장무기에게 한 가지 오퍼를 합니다. 제자가 된다면 구양신공을 전수해주고 현명신장을 수술해주겠다고 했지만 일단 튕기고 보는 장무기입니다.
화공두타는 부양신공을 마다하는 장무기가 가짜게 신기하기도 하고 장산풍의 무당파라는 소리에 덧박쳐서 억지로 부양신공을 전수해버리게 됩니다. 부양신공을 전수받고 나서 얼음을 토해내고 현명신장의 독이 완전히 빠진 장무기. 현명신장은 몸에 얼음배기인 거였습니다. 그거 잘 안 났는데 제자가 되겠냐고 다시 묻는 화공두타에게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대답. 화공두타가 부양신공을 스스로 전수하도록 대가리를 쓴 거라고 장무기는 대답해 줍니다. 장무기 이거 완전 사기캐였던 것입니다. 목덜미를 부여잡고 벌벌 떠는 화공두타를 땅속에 완전히 말뚝 때려박고 소소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Run. 살짝 뒤돌아보며 미안해하는 예전 장무기의 감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딱 1초 컷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수들을 다 때려잡겠다고 눈에 힘을 잔뜩 주는 장무기는 왠지 우리 이쁜 소소도 놀라서 장무기에게 물어봅니다. 님, 좀 변한 듯? 장무기가 저런 개싸가지일 리가 없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닌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죠. 장무기의 포효하는 몸짓이 완벽하게 잘 번역된 자막임을 증명했습니다. 그간 줄기차게 김용월드에 나오던 강인한 성격의 곽정, 양과 같은 인물과 대비되던 우리 착한 장무기였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의 결단력은 영 꽝이지만 순수한 영혼이었던 장무기가 부양신공을 배달받고는 갑자기 포악해져서 곽정이고 나발이고 간에 싹 발라버릴 것 같은 포스를 뿜어냈습니다. 이 포즈는 전형적으로 마공을 연상한 직후 마교 교주의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광명정 전투를 눈앞에서 보고도 바위 뒤에 숨어있던 장무기는 마교 군사에게 떠밀려서 얼떨결에 전투에 참가하게 됩니다. 이때 일진 송청소와 주주약은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고 있었으니 장무기가 방금 전 화공두타에게 엿먹이 사건은 장무기의 개 인성이 돋보이는 비교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장무기는 수류탄 몇 개 투척하는 구양신공을 마구 뽐내며 싸우다 말고 은근슬쩍 도망가 버립니다. 광명정 전투하니까 생각났는데 노령도의 이야기는 영화 초반에 의천검이랑 퉁쳐서 설명한 뒤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전투씬에서 그놈의 적십자 회원 화산파 보느냐고 제가 놓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장무기가 소소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마교의 헤드쿼터 광명정입니다. 여기서 또 장무기는 마교 교주에게만 전수되는 건곤대나이를 익힐 수 있는 기연을 한 번 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장무기는 소소 구숙정을 의심하는 멘트를 날려버립니다. 제2 외국어 잘한다고 스파이 아니냐고 의심을 받았지만 얼굴만큼 성격도 갑인 소소는 장무기를 도와 페르시아어를 멋있게 번역해줍니다. 교주만 익힐 수 있는 건곤대나이를 익혔다는 이유로 마교의 교주가 된 장무기는 기쁨에 넘쳐 자기 집 광명정 일부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죠. 자기 집이든 남의 집이든 상관없이 무너뜨리는 거, 이거 역시 마교 교주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서야 이연걸의 장무기가 파악이 됩니다. 어쩐지 장무기가 전혀 망설이지도 않고 송청서의 육맥을 끊어서 폐인을 만들 때부터 알아보았습니다. 이연걸의 장무기는 원작 의천도룡기나 양조위의 순진무구한 장무기 따위는 예전에 엿바꿔 먹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교교주 장무기가 어떤 캐인지 보도록 하죠. 이연걸의 장무기는 양조위나 오리지널 장무기의 성격에 얽매이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연걸은 다른 장무기가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변화를 보여주며 자신만의 마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연걸의 장무기의 성격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대담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통의 장무기가 가진 신중함도 있었지만 대담한 모습이 더욱 돋보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중했던 모습을 버리고 대담하게 직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쁜 구숙정 언니 소소. 소소는 장무기에게는 우연히 가져다준 레어 아이템입니다. 그냥 선물 정도가 아니라 대박 로또에 준하죠. 로또라 함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찬스가 아닌 것을 장무기는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처음엔 소소가
진짜 로또인지 아닌지 의심을 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러나 장무기는 바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멈추고 소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것은 건곤대나이입니다. 총명한 자신만의 계산에 의해서 화공두타를 속여 부양신공을 얻었고, 그 다음엔 소소의 출신 성분이 좀 구렸지만 과감하게 구숙정 언니를 믿어버리고 우리 오늘부터 1일이라는 패를 과감히 소소에게 던져 건곤대나이까지 접수한 것이죠. 소소와 조민의 등장은 장무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00% 우연에 의해서 소소를 얻었지만 장무기는 소소를 얻었던 대담한 성격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민을 잃었습니다. 소소라는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 조민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장무기는 조민에게 꽝이 되었을까요? 장무기가 신중함을 버린 그 시점부터 조민은 장무기의 매력 포인트가 식상한 듯합니다. 조민은 장무기와 전쟁 놀이를 빙자한 사랑 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장무기는 더 이상 우유부단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놀이 상대로서는 재미가 없었을 건 뻔합니다. 고, 스톱, 고, 스톱 이러면서 판돈을 올려야 하는데 이연걸 장무기의 성격은 밀당의 묘미를 즐긴다기보다는 판을 뒤엎어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민이 장무기에게서 얻을 수 있는 재미나 전쟁의 성과는 턱없이 부족하게 됩니다. 조민이 장무기를 판에 올린 것은 그의 부드러운 성격, 순수함, 그리고 그 유명한 우유부단함 때문이었지만 잘만 꼬시면 자기 남자도 되고 원나라를 위해서 충성도 할 수 있겠다 싶은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연걸의 장무기는 우유부단함, 그런 거 개나 좋고 순수함이란 전당포에 맡겼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다가 조민 자신보다 예쁘고 1등 공신인 구숙정이 디펜스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있었죠. 구숙정과 게임이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No. 조민은 처음부터 장무기와 잘해볼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지학의 려자는 훗날 의천도룡기 2천에서 조민으로 등장하여 역시 원작대로 장무기를 차지합니다. 어떤 의촌도룡기를 봐도 조민이 장무기와 잘 먹고 잘 살지 않는 버전은 없습니다. 관객은 이 끝을 맺지 못한 그들의 이야기를 1993년 이후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조민이 장무기에게 요구한 세 가지 조건은 조민이 장무기와 러브게임을 계속 하고 싶다는 전제하에 계속될 수 있습니다. 장무기에게서 이미 마음이 떠난 조민은 마지막 하나 남은 그런 조건 때문에 돌아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천도룡기 후속작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무기여 잘 있거라. 물론 이것은 뇌피셜입니다. 지금까지 강호풍원의 쿨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